사람들은 흔히 성공한 인물의 투자법이나 재산 규모에 먼저 관심을 둡니다만, 정작 그들의 삶을 오래 들여다보면 돈보다 먼저 기준을 세운 것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고들 말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고 누구를 멀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의외로 잘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인물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는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거르는 습관으로 훨씬 긴 시간을 벌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투자 기법이나 주식 종목을 다루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선택하는 태도가 인생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교훈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일상에서 아주 쉽게 마주치는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평생 동안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빠른 판단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을 피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늘 사람을 보는 기준이었죠. 그가 멀리한 첫 번째 유형은 늘 서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빨리 결과를 내야 직성이 풀리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기회가 오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기다림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스스로 소모해버리곤 했습니다. 버핏은 돈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조급함으로 망가진 평판과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자주 말했었죠. 조급한 사람들은 작은 변동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리고, 그 감정이 다시 잘못된 결정을 부르는 구조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하는 순간 장기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거리 두었던 유형은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크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실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했죠. 단기간의 성공을 경험한 뒤 그것이 구조나 환경 덕분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매우 위험한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가 찾아왔을 때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경향이 강했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과정 자체를 건너뛰곤 했습니다. 버핏은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결국 같은 실수를 형태만 바꿔 계속 저지르게 된다고 보았고, 이는 함께 가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숫자보다 감정에 의존하게 되고, 그 감정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크게 작동했죠. 그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태도가 장기적인 성과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린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로 눈여겨본 특징은 말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설명이 길고 화려하지만 정작 핵심이 흐려지는 경우였죠. 버핏은 단순함을 능력의 증거로 보았고, 복잡함은 종종 불확실성을 가리기 위한 장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짧은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선택은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죠. 그는 회의 자리에서 장황한 보고보다 핵심 한 문장을 요구했고, 그 한 문장이 나오지 않으면 결정을 미뤘습니다. 복잡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분산시키는 데 익숙했고, 그 점이 위기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네 번째로 버핏이 경계했던 유형은 평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기 이익을 위해 약속을 쉽게 어기는 태도였죠. 그는 돈을 잃는 것보다 신뢰를 잃는 것이 훨씬 큰 손실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평판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지만 무너지는 데는 생각보다 짧은 순간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기준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주변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버핏은 이런 불확실성이 쌓이면 결국 조직 전체의 판단력까지 흐려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다섯 번째로 눈에 띄는 특징은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의 속도와 자신의 속도를 계속 재단하는 태도였죠. 이런 비교는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결국 자신만의 리듬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버핏은
각자의 게임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고 타인의 성과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비교에 익숙한 사람들은 방향을 자주 바꾸며 그 과정에서 일관성을 잃기 쉬웠습니다. 그는 이런 태도가 장기적인 성장을 방해한다고 보았고 함께 일하기엔 너무 많은 변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기만의 속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긴 시간을 견딜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멀리한 유형은 항상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판단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 경우였죠. 버핏은 바쁨과 생산성을 동일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를 위험 신호로 여겼습니다. 항상 일정에 쫓기는 사람들은 깊이 있는 판단보다 즉각적인 대응에 익숙해졌고 그 습관이 누적되면 실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는 여백이 없는 일정은 사고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보았고 그 점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일정을 비워두며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바쁘지 않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셈이죠. 일곱 번째로 버핏이 주의 깊게 본 것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실패를 숨기거나 포장하려는 사람들은 오래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태도를 성장의 핵심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같은 문제를 반복하며 그 과정에서 주변의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버핏은 실수를 줄이는 것보다 실수 이후의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실패를 학습의 재료로 삼는 사람만이 다음 선택에서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를 숨기지 않는 사람과만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경계했던 유형은 단기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결과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는 태도였죠. 버핏은 성과를 하나의 시점이 아니라 흐름으로 보았고 짧은 구간의 성공과 실패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방향을 자주 수정했고 그 과정에서 큰 그림을 놓치곤 했습니다. 그는 이런 태도가 장기 전략을 무너뜨린다고 판단했고 신중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시간을 아군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긴 호흡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버핏이 멀리한 사람들은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정은 공유하지만 책임은 회피하는 태도였죠. 이런 태도는 조직 내부의 불신을 만들고 중요한 순간에 판단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버핏은 책임이 명확해야 결정도 명확해진다고 보았고 이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드러났고 그때마다 큰 비용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과만 함께했습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선택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로 주목했던 특징은 배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이미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버핏은 평생 학습하는 태도를 유지했고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환경 변화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고 이는 장기적인 위험 요소였습니다. 그는 겸손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판단했고 이 기준을 사람 선택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언제나 질문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모든 기준을 종합해보면 워렌 버핏이 멀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능력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태도와 기준 그리고 시간을 대하는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사람을 거르는 기준을 통해 불필요한 위험을 줄였고 그 덕분에 중요한 선택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준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선택에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성공은 탁월한 투자 감각 이전에 함께 갈 사람을 신중히 고르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죠. 이 이야기가 지금 자신의 주변과 선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